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초강력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이 태풍에 긴급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만큼이나 큰 일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폭풍이 북상하는 바로 그때 6일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경찰로부터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도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추석 밥상에서 국민들이 민심을 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총기가 흐려졌다는 비판도 받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번 추석 이 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운명도 예감했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것을 박지원은 조국 사태 때와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4년 징역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받았고, 조국도 지금 이 재판 저 재판 계속 피고 신분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그렇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 이번 추석 민심이 흉흉할 겁니다. 민주당의 신임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는데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없습니다. 대개 이렇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지율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은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별 관심도 없었고, 이재명이라는 아주 신물나는, 물론 일부는 이재명을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겹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럽니다. 이재명이 또 왔습니다. 왜 이재명일까요? 일단 민주당에 인물이 없고 또 방탄조끼를 하나 더 입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소환조사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선거법 9월 9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일단 부른 것이고, 이것 말고도 조사해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개쯤 될 겁니다. 자, 박지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발발 당시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엔 이재명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원장은 왜 하필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한 날인가, 왜 하필 어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9월 1일 날 이재명 소환 통보가 공개됐습니다.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공소시효가 9일까지라면 오늘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2일 날 이게 인터뷰가 이렇기 때문에 1일 아니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틀째 날. 딱 그게 생각났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창 하는데 정경심 교수를 소환 않고 기소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유사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깁니다. 아니, 9월 1일 날 소환 통보가 알려지나 2일 날 알려지나 뭐 그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박지원은 이렇게 말장난 가지고 뭔가를 대단한 것처럼 꾸미고 싶어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은 그래서 소위 조국 전쟁이 발발한다. 이 대표 보좌관이 전쟁입니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김현지 보좌관이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가 일부러 공개한 건지 아니면 뭐 우연히 공개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입니다. 이 일부러 이 민주당이여 뭉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박지원이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이재명도 결국은
피고 신분으로 기소당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박지원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완치했습니다. 기소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기소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보냈는데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전국은 이미 사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바라보면서 두 국정원장을 고발해 검찰에서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지 않나, 순서가 간 것이다.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말이야 전직 국정원장인데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제1야당 대표를 시작했고 이준석 미운 오리새끼 전 대표도 시작했다. 자, 아무튼 이준석, 이재명 같이 묻고 자기도 뒤에서 아우 나도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튼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을 보면 역시 나부터 살자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표 운명에 대해서 기소될 거라고 박지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의 이 진단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은 기소될까요? 이재명은 기소될까요? 둘 다 기소될 것이라고 볼까요?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소된다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했다. 미운 오리새끼 이준석 전 대표도 시작했다. 이재명 제1야당 대표를 시작했다. 이 말은 기소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결과를 박지원 전 원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추석 민심. 아무튼 다음 주 일요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